전북 투어패스가 출시 한 달 만에 3만 장 넘게 팔렸습니다. 하지만 벤치마킹을 한 오사카 주유패스와 비교하면 보완할 점이 많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의 방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주당 문재인 안희정 두 캠프에서는 하루 사이 전북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최신 무인 공격기인 그레이 이글의 군산 미군 기지 배치를 앞두고 군산의 전략 기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북 투어패스가 출시 한 달 만에 3만 장 넘게 팔렸습니다. 주요 관광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카드인데 아직 보완할 점이 많습니다. 대중교통과 연계가 되지 않고 한옥마을 등 특정 관광지 이용 편중 현상 등도 문제입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1일권과 2일권 두 종류만 있는 오사카 주유 패스는 오사카성과 도톤보리 크루즈 등 33가지 관광시설과 지하철, 버스를 무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루 지하철을 이용해 오사카 대표 명소만 돌아도 교통비 포함 5,910엔이 들지만 주유 패스가 있으면 3,610엔, 우리 돈으로 36,000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전북 투어 패스는 어떨까? 이 1일권 투어 패스를 가지고 익산 보석박물관과 삼내문화예술촌, 전주 한옥마을을 직접 둘러보겠습니다. 8,300원짜리 전북 투어 패스로 5곳의 무료 시설을 이용할 때 혜택은 고작 2,700원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대중교통과 연계한 오사카 패스와 달리 승용차로 이동할 때만 가능한 혜택입니다. 전북 투어 패스는 전북 관광 수요를 14개 시군에 확대하기 위해 오사카 패스를 본따 야심차게 시행한 것인데 아직까지는 한옥마을에만 이용이 몰리고 있습니다. 투어패스 알고 오시는 분도 많고 실제로 관람객 중에 투어패스 이용자가 그냥 오시는 분보다 더 많아요. 실제로 출시 이후 한 달간 판매된 전북 투어패스 가운데 한옥마을 전용이 70%에 이릅니다. 이 제도가 확산되면서 이제 손님이 할인율을 보고 더 몰려들기 시작하는 업체들이 이제 아마 생길 겁니다. 생기면 이제 그런 업체를 중심으로 또 경쟁 체제가 될 테고 그러면 할인율도 더 내려갈 거고. 전라북도는 다음 달부터 시내버스 무료 이용을 시행하고 KTX 할인 혜택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갯벌에서 도굴한 고려시대 문화재를 암거래하려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터넷 유통 판매망까지 갖추고 있었는데 추가 범행의 가능성도 높습니다. 한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드넓은 갯벌 곳곳에 깨진 도자기 파편들이 널려 있습니다. 삽으로 진흙을 걷어내자 온전한 청자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태안의 한 갯벌에서 48살 김모 씨 등이 고려 청자와 조선 백자 9점을 발굴한 것은 지난 2015년. 현행 법은 매장된 문화재가 발견되면 반드시 국가에 귀속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들은 갯벌에서 발굴한 이 도자기들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몰래 판매하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유물이 돈이 된다는 점을 깨닫고 점차 조직화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 중에 일부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바다에서 도자기를 발굴하는 작업을 해왔는데 미수에 그치면서 특히 인터넷 유통을 책임진 50살 이모 씨는 가짜 유물 사진으로 도그레스 투자금까지 모으려 했습니다. 없이 살다 보니까 돈이 멀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됐네요. 문화재 당국은 고려시대 백기를 중심으로 종종 유물이 출토되고 있어 추가 범행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대경으로 올라가는 배들이 자초된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사된 바로 240여 군데 정도 유물이 갯벌에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은 도굴에 가담한 김 씨 등 9명을 매장 문화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압수한 유물을 문화재청으로 보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익산시의회 A의원을 소환해 재량사업비 공사업체 선정에 관여했는지를 조사했지만 혐의를 부인했다고 밝혔습니다. A의원은 지난해 지역구에 있는 학교 앞 미끄럼방지 공사를 비롯해 2천만 원의 재량사업비 공사를 특정 업체가 받도록 익산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입니다.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이 구체화하면서 전북 민심 쟁탈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문재인, 안희정 두 캠프에서는 하루 사이 전북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종휴 기자입니다. 안희정 캠프 국회의원 멘토단장인 박영선 의원은 전북을 찾아 민주당 경선에서 안 지사가 역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탄핵 이후 상승세가 감지되고 있다며 황교안 총리 불출마로 인해 본선 경쟁력은 안 지사가 문재인 대표보다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이상 문재인의 대세로는 없다. 어dem은 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에서 이제 그대안, 그래도 대통령은 안희정이다로 바뀌고 있다. 하지만 하루 전 기자간담회를 가진 문재인 캠프 측은 문 전 대표의 지지율이 3배가량 높다며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전북에서 끝을 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격차를 벌리고 이 기운으로 그 경선을 좋게 마무리한 다음에 양측은 당내 경선 선거인단과 경선 표심에 대한 해석도 엇갈렸습니다. 문재인 캠프는 1위 후보인 문 대표를 탈락시키려는 다른 지지자들의 역선택 가능성을 제기한 반면 이건 뭐냐면 그 역선택이 있다는 그 반증입니다. 안 지사 캠프는 가능하지 않은 얘기라고 일축하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그 역선택이라는 것은 저는 그냥 문재인 후보 측에서 핑계를 대기 위한 것이지. 민주당 경선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당 경선 후보들도 잇따라 전북을 찾았습니다. 박주선 의원은 새만금을 서해안시대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겠다며 지지해달라고 밝혔고 손학규 의원도 전북을 찾아 낡은 기득권 타파를 통해 집권할 수 있다고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MBC 뉴스 이종휴입니다. 미 공군이 군산에 최신형 무인 공격기인 그레이 이글을 조만간 배치합니다. 한반도의 위기 상황 때문이라는데 군산 지역에 다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군산 미 공군 기지에 배치될 그레이 이글은 길이 8m, 날개폭 17m의 중고도 무인 공격기입니다. 평소 8,000m 이상을 날며 정찰 임무를 수행하고 유사시에는 북한 지휘부 등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넉 대에서 많게는 12대가 이르면 내년쯤 군산에 배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격기로 쓰이면서 그 안에 이제 뭐 대전차 미사일도 있고 그리고 정밀 유도 폭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을 때리고 투입을 할 수 있는 거죠. 군산 우리 땅 찾기 시민 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그레이 이글 배치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강대강 대치가 오히려 한반도 전쟁 위기를 높이고 미군의 전략기지화되는 군산에 피해가 집중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무인 공격기 상시 배치로 인근 주민들은 훈련 피해나 사고 위험에 노출되는데도 배치 결정이 일방적이라고 반발합니다. 소음 때문에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주민들이 무인 공격기 훈련으로 인한 사고 피해까지 우려해야 하는 그런 심각한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사드 배치 등 한반도 정세와 맞물려 미 공군 기지가 위치한 군산 지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호남권을 관할하는 국가기관과 공기업은 모두 49개 기관인데 전라북도에는 익산지방국토청과 남원 서부산림청, 군산 농림축산검역본부, 김제 석탄공사 등 4곳에 불과합니다. 반면 법원과 검찰청, 국세청, 노동청 등 주요 민원기관과 기술신용보증기금, 근로복지공단 같은 서비스 기관이 모두 광주에 편중돼 불평등이 심각합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비은행권으로 대출이 몰리고 있습니다. 일종의 풍선 효과인데 상대적으로 이자가 비싸다 보니 가계의 부담은 오히려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태후 기자입니다. 지난 1월 현재 전라북도의 가계대출 22조 원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절반가량인 10조 5천억 원. 매달 많게는 1천억 원 가까이 급증하며 위험 수위를 넘나들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올 들어 급속하게 냉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예금은행의 경우 1월 한 달 동안 433억 원이나 감소했습니다. 이자 납부 능력 위주였던 대출 심사 기준이 원리금 상환 능력 중심의 DSR 방식으로 바뀌는 등 규제가 강화된 때문입니다.
달마다 이자만 내는 것보다 원금을 부담하는 금액이 더 커지잖아요. 가계 부담이 일단 미치니까. 하지만 같은 기간 비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700억 원이 늘었고 이 같은 풍선 효과를 우려한 당국이 추가 규제 카드를 꺼내들자 최근에는 보험사로까지 몰리고 있습니다. 전체 자산의 80%를 부동산으로 보유한 일반 가계의 특성상 담보라고는 집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면 비싼 이자를 물고라도 금융기관을 갈아타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5개월째 금리까지 오르면서 예금은행을 이탈한 대출은 이자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대출이 증가한 이유는 결국 실질 소득이 감소한 때문인데 원인에 대한 처방 없이 규제만 강화하는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처분 가능 소득보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더 높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가계 소득 여건이 좀 확보가 돼서. 더구나 미국은 연내 2차례의 추가 금리 인상을 공언하고 있어 위태로웠던 가계대출 문제가 가장 취약한 주택담보대출로부터 촉발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태호입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쯤 완주 순천간 고속도로 관촌 휴게소 부근에서 54살 이모 씨가 몰던 25톤 탑차가 갓길에 정차했다 진입하던 70살 조모 씨의 트럭을 들이받아 조 씨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조 씨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냈을 가능성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을 위해 전라북도와 한국장학재단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은 재작년 전라북도가 관련 조례를 제정한 뒤 지난해 전주시 등 7개 시군에서 시행됐으며 올해는 도내 모든 시군으로 확대됩니다. 전라북도는 전국 시도 가운데 3번째로 인권 전담기구인 인권센터를 개소했습니다. 도청 공연장 1층에 자리한 인권센터는 인권 정책과 인권 보호, 장애인 인권팀 등 3개 팀으로 운영되며 도민들의 인권 침해 상담과 조사 등을 맡게 됩니다. 도의회 김영배 의원은 공무원 교육원과 전북교육원 등 산하기관에서 청소와 경비, 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용역 직원들이 최저임금인 시급 6,470원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도에서 지급하는 용역비의 30%가량을 용역업체들이 가져가기 때문으로 직영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오는 8월 광복절부터 풍남문 타종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시는 기둥 뒤틀림 현상이 발견된 풍남문 종각 공사를 오는 6월까지 마무리하고 오는 8월 광복절 기념 행사에 타종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